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부터 8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에게 마지막 파트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에 대해서 한번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자, 1번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는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담보는 맡기는 건데 이게 물건에 대한 매매 거래가 성립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물건을 맡기는 거랑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과세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임대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예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공급은 면세인 건 맞거든요. 토지의 공급. 그때 토지의 임대는 과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토지 임대는 과세예요. 근데 토지 공급은 면세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2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상가 건물을 공장과 교환한 경우. 이거는 당연히 상가니까 당연히 과세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4번 가공계약에 있어 주요 자재의 전부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그냥 재화인지 용역인지 그런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단순 가공이다 라고 하면은 용역인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전부 또는 일부만 이렇게 이제 부담을 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는 재화예요. 근데 둘 다 뭐예요? 둘 다 과세예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1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2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영세하고 이제 면세에 관한 설명입니다. 영세는 뭐예요? 수출 쪽이죠. 면세는 뭐예요? 역진성 완화. 목적으로 담그고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영세율은 역진성 완화예요? 아니죠. 수출 쪽이죠. 면세는 뭐예요? 이게 역진성 완화죠. 그러면은 이거 맞아요, 틀려요? 뒤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수출하는 재화 등 특정 거래예요. 그렇죠. 이 수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면세는 역진성 완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면세로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 필수재화 용역에 대한 특정 재화 용역은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완전 면세제도죠. 환급이 되죠.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 부분면세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급이 안 돼요. 면세가 여러모로 좀 많이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이행하는 거고요. 얘는 사업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반 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는 거 맞고 협력 의무는 좀 있습니다. 협력을 좀 해달라는 것도 있고 근데 재반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는 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3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의 대상을 짝지어진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그러니까 영세하고 면세의 이제 대상을 이제 잡는 건데 짝지어진 것입니다. 영세는 국에 제공하는 용역 맞죠?
영세는 토지 공급이에요? 아니죠. 요거는 면세에 대한 설명인 거죠. 면세는 미가공 식료품, 교육 용역은 면세가 맞아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 문제 74번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은 건물을 건설하여 국가에 공급하고 대가로 토지를 공급받았다. 해당 건물의 시가가 7억이고 공급받는 토지의 시가가 5억인 경우 해당 건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하고 토지를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건물은 과세인지 면세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건물은 과세예요. 그러면은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하는 거죠. 근데 토지는 뭐예요? 공급이니까 면세인 거예요. 그럼 이건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해요? 안 해요?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부분은 7억, 토지는 5억이니까 7억에 대해서만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면 돼요. 그래서 옳은 거 몇 번? 74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5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2022년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의 공급 내역입니다. 2022년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과표 및 매출세액 신고 금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과세 표준은 매출의 공급 가액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공급 가액이라 하면은 다 포함시켜 주는 게 맞아요. 자, 봅시다. 10월 17일 세운계산서 발행했다. 과세죠. 그 다음에 10월 28일 내국 신용장에 의한 매출액 영세죠. 그 다음에 11월 15일 해외 매출전표 발행 매출액 이거는 카드과세. 그 다음에 해외 직수출 매출액 수출이죠. 과세 표준은 이거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합치면 얼마냐면 1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액은 어떻게 보냐면은 과세만 세액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급가액의 10%인 1000만원에 10%에 100만원, 영세는 없고 카드과세는 300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400만원이고 수출은 제로. 얼마예요? 400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6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매입세 공제입니다. 자, 1번 세금계산서를 미수령한 경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거죠. 매입세 공제는 증빙이 없으면 누가 인정을 해줘요. 매입을 했는 거에.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니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그러니까 사업 관련이 없어요. 없는데 세무사 가가지고 저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거는 당연히 공제를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본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라도 그리 맞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토지를 임차하고 부담한 임차료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니죠. 우리 위에 계속 얘기하죠. 지금 토지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면세이고 토지의 이제 임대는 과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를 임대해가지고 임차료를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라고 하면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내용은 틀렸어요.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면세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죠.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액 자체가 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7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각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액은 차진 납부를 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제 신고 납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예정 신고 시에는 대손세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건 확정 신고 때만 가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내용은 맞다. 보시면 되고요. 3번. 예정 누락분과 가산세가 있을 경우 확정 신고 시 추가하여 신고한다. 그렇죠. 예정 신고 누락분 가산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확정 신고 시 추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 가산세는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필요 없다. 입니다. 그렇죠. 폐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전차는 필요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야 될 금액, 폐업한 날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하고도 세금 다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8번입니다. 다음 중 세금 계산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문자는 한글로 기재한다. 그렇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이거죠. 1, 2, 3, 4, 5 요런 게 아라비아 숫자죠. 문자는 한글로 기역, 미연, 디귿 기재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 경우 세액량의 영세율이라고 기재한다. 종이는 이제 기재는 하는데 요새는 다 전자를 쓰다 보니 사실 요거는 무의미해졌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종이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공란수에는 공급 가액으로 기재한 금액 악칸의 빈칸수를 기재한다. 그것도 종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맞다 보시면 되고. 작성 연월일은 대가를 수령할 일자를 기입한다. 아니에요. 내가 공급하는 날. 일자를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연월일은 필수적 기재사항, 대가를 수령할 일자의 기재. 그래서 공급하는 일자 기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틀린 거죠.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9번입니다. 다음 중 수정 세용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1번. 공급 가액 단위를 잘못 입력한 경우. 그렇죠. 요거는 이제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세관장의 결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 신고하는 경우. 이것도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보시면. 그 다음 3번. 과세를 면세로 잘못 알고 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면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용계산서가 아니라서 요거는 부가가치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 계산서 발급하면은 못 지워요? 지우는 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도 뭐 실무적으로 해본 적이 없으니 일단 가능하다고만 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 세우기선서가 아니라서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 후에 계약금 변경의 경우, 이것도 뭐 기재사항 차후 정정을 보면 되죠. 아니면은 공급가의 변동으로 본다든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0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발급 시기입니다. 자, 봅시다. 자, 1번.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에 발급해야 한다. 그렇죠. 공급이라고 하면은 내가 판매한 날, 인도기준 시점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선발행이죠, 말 그대로. 공급 시기 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대가를 수령할 때 공급 시기를 본다. 아니에요. 대가를 수령할 때는 공급 시기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공급하는 때로 이제 보시면 돼요. 공급 시기예요, 말 그대로. 공급 시기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였어도 판매일에 세무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맞죠? 공급일이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4번. 공급 시기 이후에 세무계산서 발급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 이후는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후반행, 뭐 세무계산서 특례라고 있다. 월합계 세무계산서 있죠. 월합계 세무계산서는 임의의 날짜를 작성하는데 거의 뭐 30일, 31일로 많이 적어요. 요때 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발행한 것도 있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원칙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2022년도 11월 달에 시행한 회차 모든 풀이 해설 및 내용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얘기하지만 100% 다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틀린 답안도 있으니까 답은 맞는데 해설 틀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이 문제의 의도를 100% 다 파악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100% 다 해설이 맞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답지를 좀 맞추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저도 이거는 뭐 회의관리 1급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많이 응시자 수가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고 보면은 또 많이 또 보아주시는 것 같아서 매우 저는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풀 해설이 이것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잘못되는 거 있을까봐 좀 많이 걱정되긴 한데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그냥 댓글로 적어주고 그냥 댓글로 해가지고 그냥 풀이해서 변경한다고 그렇게 남기면 되니까 부담없이 보아주시면 매우 감사합니다. 2022년도 11월달 기점으로 이제 회의관리 1급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풀이 및 해설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작업을 9월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 지금 제가 이제 촬영한 날이 10월 24일자로 마무리를 이제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회의관리 1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풀이 해설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딱 한 번 올렸는데 작년에 이제 올해 3월달에 딱 한 번 올렸는데 와 엄청 힘듭니다 진짜. 왜냐면 80문제를 혼자로 하려니 힘들고 대형 뭐 이렇게 인터넷 강의나 이런 데에서는 각 종목별로 해가지고 한 사람씩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올리기가 좀 편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해요. 근데 또 올리고 나서 또 이제 보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만한 보람을 좀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풀이 해설을 하도록 하겠고요. 회계관리 1급은 사실 이제 재무관리사를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관리 1급을 도전한다? 재무관리사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사 꼭 합격하시고, 재무관리사는 이제 유튜브 검색하면은 진짜 많아요. 풀이 해설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 핵심 정리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재무관리사 꼭 합격하시고, 본인이 혹시나 중견기업을 원한다 하면은 재무관리사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회계관리 1급 2022년도 많이 도와주시고 23년도, 24년도 이후에 이제 보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